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흔히들 은퇴하면 여행부터 가야지 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대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멋진 곳을 찾아다니고 싶어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퇴직하면 실컷 즐기겠다고 마음먹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에 치이고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늘 여행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며 저거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멋지게 살아야겠다고 꿈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은퇴 후에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분들을 보면 그 삶이 언제나 영화처럼 아름답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준비 없이 일만 훌훌 그만두고 여행으로 스트레스 풀자고 떠났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은퇴 7년 차에 접어든 여행 삼매경 속에서 결국 돈과 건강까지 잃고 후회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을 다루면서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행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는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그분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배울 점이 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은퇴 후 꿈같은 여행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 말 그대로 이분은 7년 전에 직장을 명예퇴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여행이나 배낭여행 이야기에 큰 로망이 있었고 은퇴하면 바로 떠나리라 결정했다고 해요. 회사 다니면서 늘 일만 죽어라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했어요. 우린 늘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훌훌 털고 여행만 다니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건강 관리도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놀 땐 놀자. 건강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당장 젊은데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런데 나이를 거슬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대가 되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행 중 기후가 맞지 않거나 안전사고로 몇 번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하나둘씩 늘어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청구서를 보고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을 위한 비용, 의료비, 생활비로 통장은 점점 바닥나는데 이미 한참을 여행 라이프로 살다 보니 새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더 일찍 재취업을 찾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렸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여행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행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만 여기고 은퇴 후 인생 자체를 장기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의 사례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사례 김수진 가명 씨. 김수진 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뒤 해외 한 달 살기를 목표로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유럽 도시를 다니다가 아시아 쪽도 몇몇 나라를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진 유럽 여행객처럼 보였는데 실은 국내 집을 처분해서 나온 자금 중 일부를 여행비로 썼다고 해요. 문제는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좀 있긴 했지만 계속되는 장기 여행에 대한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겁니다. 여행지가 바뀔 때마다 항공권, 숙소, 식비, 교통비가 순식간에 수백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빠져나가더라나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평생 못 해봤던 걸 하고 있는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큰손처럼 소비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결국 23년 만에 대부분의 목돈을 거의 다 써버렸고 이제는 거주할 집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한때 유럽 곳곳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돌아올 곳이 마땅치 않게 된 거죠. 게다가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고령자 알바를 찾으려 해도
체력이 좋지 않아 일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요. 김수진 씨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시원하게 여행한 건 좋지만 그 후의 인생도 생각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본인은 짧게 즐길 건 즐겼으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막상 집도 안정된 소득도 없는 지금 상황이 버겁다며 한숨을 쉬곤 합니다. 이 사례 박영호 가명 씨. 박영호 씨는 은퇴 후 여행을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가족과 함께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를 꿈꿨다가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꼭 해외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내 여행도 막상 여기저기 가다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캠핑카는 구입비부터 유지비, 주차나 캠핑장 이용료 등 자잘하게 드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크거든요. 처음에는 박영호 씨도 애들이랑 아내랑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꿈이었다. 은퇴했으니 누릴 자격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고 캠핑카를 굴리느라 기름값,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생활비에서 점점 삭감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결국 1년도 못 가서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해야 했고 얻은 건 가족 간의 소소한 추억 몇 장이긴 했지만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더 크게 남았다는 게 본인의 고백입니다. 나름대로 살기 위해 힘을 합친 가족들 보면서 마음이 더 미안해졌다고 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준비가 없다 보니 오히려 후회로 끝나버린 거죠. 3사례 이경희 가명 씨. 이경희 씨는 건강 문제를 간과했던 경우예요. 퇴직 직후부터 동남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생을 여행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체력이 조금만 무너져도 곧바로 의료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대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 아프면 병원비나 약값이 꽤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여행자 보험을 들어도 약관에 따른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현지 병원 찾아가고 통역하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해요. 나는 젊었을 때 엄청 튼튼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60대 넘어가면 갑작스러운 질병 하나만 와도 수술비와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결국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본인이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했고 그 뒤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네요. 이제는 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부족해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울분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정리 및 조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 자체가 문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은퇴 후 멋진 세계 일주든 국내 여행이든 평생 못 해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을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다만 은퇴 후라면 수입은 대체로 줄어들거나 고정적이지 않으니 재무적인 안정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재무적인 부분. 퇴직금, 연금, 기타 수익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안에서 여행 규모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기간을 2주 4주 정도로 나누고 그 기간 동안 들어갈 비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서면 떠나는 거고 아니라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해외든 국내든 여행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지죠. 여행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기저,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보장 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해요. 국내 여행이라면 병원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근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이후 일자리나 활동. 은퇴 후에도 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나 부업,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면 좋아요. 여행을 다니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이 있으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죠.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내가 다시 일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기반이 있다면 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행만이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국내 시골에 내려가서 소박하게 살면서 가끔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도시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소소하게 근교 여행을 떠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 방식의 행복을 찾으면서 그에 맞춰 돈과 건강,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죠. 결론. 결국 여행이 인생을 망쳤다. 은퇴 7년 차 남성의 눈물 고백은 여행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은퇴 이후에 전반적으로 삶을 설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만 움직였을 때 벌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를 넓혀주는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내 재정 상태와 건강 그리고 미래의 삶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되레 화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은퇴하면 일단 무조건 여행만 떠올리고 계시다면 오늘 사례들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하시면 여행도 즐기고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도 놓치지 않는 일석이조의 인생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퇴 후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돈을 지킬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지, 나중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건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래도록 즐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통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50대가 되면 이 정도 재산만 있어도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50대, 이 정도 재산이면 인생 끝까지 행복하다. 50대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야 행복한 은퇴를 보낼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50대가 준비해야 할 재산의 크기와 그 활용 방법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적은 재산으로 행복을 찾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닌 후 마침내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은퇴 후에는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시점에 그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의 저축과 작은 아파트 한 채 정도가 그의 자산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몇 년간 도시 생활에 비해 월세와 생활비가 적게 드는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해 작은 텃밭을 일구고 여유 시간에 취미로 사진 찍기와 글쓰기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큰 집이나 차,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돈이 많지 않아서 불안했다기보다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례 1억 원으로 꿈을 이룬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직장인으로 은퇴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소비를 피하고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적당한 자산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정서적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박 씨는 여행을 좋아했고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로 미뤄두었던 여행을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자산으로 대출 없이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열었습니다. 박 씨는 이 정도 재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더 이상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0년 후에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으로 30년 전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씨는 부동산 투자와 함께 30년 동안 꾸준히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어느 날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이 씨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해 왔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투자한 재산을 활용해 현명하게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이제 30년 후에도 여유롭게 살아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론, 이 정도 재산이면 행복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 위에서 소개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재산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은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가진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입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며 그 자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 재정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질 관리.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을 재정적 준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은퇴 준비, 과연 얼마만큼 준비해야 할까?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만으로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재정적 안정은 은퇴 후 생활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준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공적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재정적인 준비가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적인 바탕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은퇴 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만으로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면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은퇴 후 행복을 위한 삶의 질 관리.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재정적 준비 외에도 삶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 정서적 풍요가 더욱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자기 만족과 의미 찾기. 우리는 은퇴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일하는 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살면 그만큼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바쁘게 일만 하던 사람은 은퇴 후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새로운 관심사를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원봉사, 여행, 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동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빴다면 은퇴 후에는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감은 아무리 많은 재정적 준비가 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례를 통해 본 은퇴 후의 삶의 질. 사례를 통해 보면 행복한 은퇴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삶의 질을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김 씨의 은퇴 후 40대 후반부터 준비. 김 씨는 은퇴를 50대 중반에 맞이한 사람으로 자신의 은퇴 후 삶을 매우 철저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금융 투자와 재정 관리를 꼼꼼히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오히려 재정적인 안정보다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과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한 은퇴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박 씨의 은퇴 후 변화 일찍 시작한 건강관리. 박 씨는 은퇴 후 바로 건강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이미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은퇴 후에는 골프와 자전거 타기, 등산 등의 활동을 통해 여가를 보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깨닫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잘 관리한 덕분에 은퇴 후에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과거에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3. 이 씨의 자산 활용법,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 은퇴. 이 씨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과거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재회하고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며 매일을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이 씨는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회적 활동은 그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준비.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재정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입니다. 재정적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한 은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만의 만족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아실현과 삶의 의미를 찾고 건강을 잘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이 균형 잡힌 삶의 질 관리입니다. 은퇴요? 몇 억 모아뒀으니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통장에서 돈이 줄어드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 몇 년 안에 바닥나겠구나 싶더라고요. 60세에 정년퇴직한 박모 씨의 말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3억 원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자녀도 다 키워서 이제는 부부 둘이서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1년이 지나니 통장 잔고가 2억 원 초반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엔 돈이 줄기만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쉬는 시간 혹은 자유로운 삶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끊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 채 은퇴를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막연한 수치 말고 실제 사례와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금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돈, 왜 계산보다 훨씬 부족할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최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 말은 20년 은퇴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약 6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겨우 월 6,070만 원 수준, 퇴직금도 대부분 5년 안에 소진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건강 문제로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커진다. 사례일 퇴직금 2억,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김현수 가명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5년은 괜찮겠지 했지만 3년 만에 잔고는 0원. 월 250만 원씩 쓰다 보니 이자도 없고 자녀 학자금 지원도 있었고 갑자기 치과 치료로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은퇴 후 소비는 줄어들 거란 착각, 그게 김 씨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교훈. 단순히 모아둔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출 패턴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의료비, 가족 지원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사례의 집값만 믿었다가 생활비가 없더라고요. 이영자 가명 씨 부부는 30년간 살던 집이 1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자산은 탄탄해, 집도 있고 부채도 없어. 하지만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고 결국 집을 담보로 연금형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으며 고통이 시작됐죠. 교훈.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없다면 은퇴는 지옥이 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입니다. 살 수는 있어도 쓸 수 없는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사례 3, 국민연금만 믿었는데 모자라더라고요. 한상우 가명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약 80만 원을 받습니다. 혼자 사는데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이 기본.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68세에 마트 캐셔로 재취업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은퇴 전 월 10만 150만 원 수준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일거리든 배당이든 임대 수입이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연구에서 말합니다. 은퇴 시점에 최소 35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필요하다고.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20년 6억 원. 국민연금 월 70만 원, 20년 약 1.7억 원. 나머지 약 4억 원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준비 전략. 지출 다이어트를 먼저 해보라.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을 지금 미리 연습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작은 가게 운영, 자산 임대, 배당 투자 등 은퇴자용 캐시카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제2의 소득원 확보, 개인연금, IRP, 소규모 사업 등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그 말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내 삶의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불안과 후회가 아닌 안정과 여유로움이 되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이 당신이 다시 계산기를 꺼내야 할 진짜 시작점입니다. 당신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은퇴 후 바로 무너집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자금의 현실과 준비 전략. 1. 은퇴는 소득 단절의 시작이다. 은퇴는 단순한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정기적 소득이 끊기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고 있고 은퇴 연령은 평균 60세 전후입니다. 즉,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을 별도의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17.6년, 하지만 실제 필요한 노후 기간은 25년 이상에 이릅니다. 이 격차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2. 은퇴 후 필요 자금 최소 얼마일까?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 가족 상황,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25년으로 환산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7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구분월 지출현 지출 25년 합계. 최소 생활비 250만 원, 3천만 원, 7.5억 원. 이 중 일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70만 원 수준입니다. 즉, 남은 18만 190만 원은 개인이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자금 부족의 현실. 사례 1. 퇴직금 2억 원,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58세에 퇴직한 어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사용하며 불과 3년 만에 잔고가 0원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큰 병원 치료비로 1,200만 원이 들면서 더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와 가족 지원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입니다. 사례 2. 집값만 믿었는데 생활비가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의 시세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 부부는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영모기지론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월 수령액은 120만 원에 불과했고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부자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는 위험합니다. 사례 3. 국민연금만으론 도저히 부족합니다. 60세 이후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C씨는 국민연금 월 70만 원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최소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마트 계산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조수단일 뿐 주수 입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은퇴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수치. 은퇴 후 예상 월 지출액.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여가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 월 25만 300만 원 수준. 공적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내연금. KR에서 확인 가능.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월 현금 흐름. 퇴직금, 예금, 적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배당 등 포함. 이상적인 구조는 월 수입 월 지출을 실현할 수 있는 현금 흐름 기반 은퇴입니다. 5.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전략. 지출 구조 재설계.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줄이세요.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고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 구조를 미리 은퇴 생활에 맞춰 조정해보는 은퇴 전 연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식 줄이기, 차 유지비 조정, 보험 구조 점검 등. 주택 크기, 지역 조정으로 고정비 절감.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개인연금 IRP 등 세제 혜택 있는 상품 활용. 배당형 ETF, 채권형 펀드 등 정기 수입 구조 설계. 은퇴 후 소득 가능한 활동 모색 배달, 유튜브, 강의 글쓰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구조 분석과 절감 전략. 은퇴 후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퇴직 전 퇴직금 일시 수령 대신 연금형 수령 혹은 분산 수령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퇴직 후 1년간은 일부 지출을 감추고 절세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6.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전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자산이 5억 있어도 지출 통제가 안 되면 금세 무너집니다. 자산이 2억이어도 현금 흐름 구조가 안정되면 오래갑니다. 즉, 당신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단지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당신 삶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무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마가 필요한가 보다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퇴직 후의 충격.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법과 생존 전략.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큰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은 막막함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과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실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 퇴직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국의 은퇴자 가정은 매달 약 250만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긴급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한 계산법으로 알아볼까요? 현재 월 지출을 모두 합산한다. 고정비와 변동비. 퇴직 후 줄어들 지출과 늘어날 지출을 고려한다. 대출 상환 완료, 의료비 증가. 여유 자금을 포함해 매달 필요한 총액을 추정한다. 이 계산을 통해 얻은 금액이 바로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최소 생활비입니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접근법. 사례 1월 200만 원으로 사는 법을 배운 62세 김씨. 김씨는 60세에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후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철저한 생활비 관리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에서 작은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주 1회 대형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구입하고 남는 음식은 냉동 보관해 낭비를 줄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대신 건강관리를 위해 집 근처 공원에서 하루 1시간씩 걷는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간소한 생활에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껴요. 필요한 것만 소비하니 정신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재취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은 58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회계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체의 프리랜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23일만 일하며 월 약 150만 원을 벌고 이를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소득이 생긴 덕분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행복의 한 부분이에요. 사례 3. 해외 이민으로 생활비를 절감한 63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퇴직 후 높은 생활비의 부담을 느껴 해외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생활비가 저렴한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했습니다. 월 15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현지 의료보험도 저렴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지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이 씨는 이곳에서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3. 퇴직 후 생존 전략.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1.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매달 예산을 설정해 보세요. 2.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 퇴직 후에도 능력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혹은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3. 저렴한 거주지나 해외 이주 검토. 치앙마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퇴직 후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가 부담스럽다면 국내에서도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건강 관리에 집중. 퇴직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4. 결론. 퇴직 후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 충격을 줄이는 건 우리의 준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운다면 퇴직 후의 삶도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 후 생활비를 점검하고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의 현실과 생활비 문제 전문가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시각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니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퇴직 후의 현실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걸까? 퇴직 후 생활비는 늘 예측보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지출들이 퇴직 후에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비 증가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생활비의 함정. 고정비 증가,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등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독으로 살게 되면 이러한 비용은 더 크게 느껴지죠. 의료비 폭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는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비급여 항목에서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가비 지출. 퇴직 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현재의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항목별 예산을 세분화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큰돈이 나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2. 전문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 1. 지출 구조 단순화하기. 퇴직 후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항목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구체적인 팁. 작은 집으로 이사. 주거비는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관리비도 늘어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의 부담을 줄여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은퇴 전 구독하던 서비스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 멤버십 등을 정리하세요. 식비 관리.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마트를 방문해 할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 퇴직했다고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프리랜서 활동과 파트타임 일자리로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60세에 퇴직한 A씨는 과거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였죠. 65세 B씨는 지역시장에서 자신의 취미인 수제 공예품을 판매해 월 3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득 창출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거주 환경 찾기. 최근 많은 퇴직자들이 생활비 절감을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적당한 기후로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월 100만 1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주거비와 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으며 한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주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의료 시스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국가를 선택하세요. 3. 건강관리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실천사항. 규칙적인 운동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관리는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는 식비를 줄이려고 싸구려 음식을 찾기보다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비용이 들지만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퇴직 후의 행복 찾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삶에서 돈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서 옵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작은 모임도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퇴직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 악기 또는 취미를 배우는 것이 뇌의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줍니다. 봉사활동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은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5.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후의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도전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지출 단순화, 소득 창출, 건강관리, 그리고 행복 찾기의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돈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 멋진 방향으로요.